자, 여러분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분계고요. 자, 두 개만 더 하고 이제 입력하고 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이로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4,000원에 구입했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을 구입했을 때 요 수수료를 자산에 업시킬 건지 수수료 비용 처리할 건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별표에 놓으시고요. 우리 왜 외우자 그랬었죠? 107번 단기매매증권 당기손익 이 아이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요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178번이라고 불리는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요 취득 시 수수료는 자산에 가산시키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78번에 가산 자산에 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취득 시 운반비 취득 시 취등록세, 뭐 각종 수수료.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취득 시 수수료입니다. 취득 시 수수료는 자산에 가산을 했다가 뭐 하면 너 수익 창출에 기여했어?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비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취득할 때 운반비는 제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필기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취득 시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잡지 못하고 상품에 가산했잖아요. 왜요? 비용은 수익 발악이에요. 자, 비용은 무슨 발악이? 해발악이 아니고 수익 발악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매입 시점 운반비는 상품에 가산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한다. 취등록세도 마찬가지고요. 취득 시 각종 수수료 또한 수익 창출에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 예, 일단 가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 이거,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900번대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원래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도 예전에는요, 다 단기매매증권에 가산했었어요. 근데 얘는 왜 900번대 비용? 여러분, 900번대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도 취득시 수수료 비용 처리를 왜 했냐면 원래는 가산했다가 어차피 얘는 매도가 빈번한 1년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곱하기 일단 누를 건데 액면 쌩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쳐다보지도 마요. 꺼져. 액면 꺼져. 액면은 발행자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하자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14,000원 곱하기 천주한 금액으로 해서 차변에 178번 요렇게만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4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수수료 있었죠, 아까 여러분들 얼마 했었죠? 75,000원. 요거를 더한 금액으로 차변에 178번 잡으시면 되고요. 대변에 다 뭘로 줬나요? 취득수수료 포함한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보통예금은 어디 은행인데요? 네, 산업은행이래요. 요렇게. 요렇게 조금 있다가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요거 취득시 나왔으니까 원래는 뭘 또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평가시. 자, 그러면 항상 제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리만이 살 길이다.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헷갈린다? 그렇죠. 헷갈리는 거야. 왜? 정리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은 취득시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두 번째는 뭐였다? 그렇지. 평가시. 기억나세요? 이거 자꾸 글자가 생기네요. 자, 평가시 107번 단기매매 증권은 어떻게 했나요? 단기매매 증권은 만약에 200원이 업됐으면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200 업시키시고요. 대변에는 그냥 뭘로 썼어요? 단기매매 증권을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잘 찾아서 쓰시겠죠? 178번 평가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200 이렇게 쓰셔도 되죠.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삐리리 평가 이익 요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쓰시면 됐었어요. 그죠? 요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어요? 178번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일명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경우에는 발음 좋았어. 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써도 되죠,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하면 이걸 또 다 써주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죠? 기타 포괄. 얘는 단기 손익. 자꾸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자격증을, 이거만 따는 자격증이 아니잖아, 그지? 이거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니까, 이건 조금 이따 해결 좀 해갖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요. 혹시, 네가 178번에 관련돼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삐리리 평가 손실 있으면 요거 무조건 예를 들자면 죽이고 뭘로 가자 그랬었어요. 기타 포괄 삐리리 공정가치 평가 이익으로 잡았었어요. 요거 요 차이.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운용사 무조건 한두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178번이랑 107번은요 무조건 나와요. 단기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럼 취득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단기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에 업시키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에. 그리고 평가 시엔 뭐가 달랐어요? 단기매매 증권은 상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평가 이익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반대의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 아이를 먼저 상계해서 죽이고 왜 그런다고요? 기포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서 멤버가 아니라 자본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계를 하지 않으면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대로 계속 누적되어 있고 평가 이익은 이익대로 누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잖아요. 그냥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만 계산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마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회계 공부하고 한 2, 3년 지나야 내가 하는 말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웠어요. 정말 저는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시면 외워주시는 게 좋다. 대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얘는 별표 3개 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의 답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178번 더한 걸로 조금 이따가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8일 분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23년 1월 1일부터 엘마티의 건물 일부를 2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자, 일단 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거래상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 거기다가 일단 밑줄 그을게요. 그래서 얘는 거래는 맞아. 그냥 임대하기로 하다라고 끝났으면 회계 처리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일단 회계 처리는 해주셔야 돼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은행은 산업은행으로 일단 내가 얼마를 받았어? 2억을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대보증금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이게 별표. 와, 문제 진짜 좋다. 저 되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 별표 할게요. 여기 2023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예, 임대 개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별표 선수금 처리하셔야 돼요. 엘마트로. 자, 문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왠지 여러분 난이도도 되게 세고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운용사 자격증 취득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별표 지금 새로운 분계들은 항상 분계장 또 따로 열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어디서부터 입력을 안 했나요? 매출채권. 자, 여기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 매상 매출금. 그러면 12월 2일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도 조심하셔요. 날짜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입력은 하셨죠?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 찍고 받으럼 찍고 기능 모음 들어가셔서 자금 관리 들어갈게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활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 있죠?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여기 어음 상태도 여러분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얘는 어음 상태는 할인, 배서, 만기, 부도인데 우리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2번 맞고요. 자, 어음 번호도요. 입력하실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F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코드 도움을 받아서 뜨는 것들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안 떴어. 그러면 수동으로 내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화이트.
퍼니처 맞고요. 확인, 아니 선택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또 쿡쿡 눌러보시고 하얀색으로 된 부분 있죠? 할인 기간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당좌예금 자, F2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어디서 할인을 했죠? 왜 잠깐 볼게요. 까먹었어. 우리. 예, 당좌예금 우리은행에서 할인 기간을 했습니다. 지점은요. 혹시 지점 나와 있나요? 땡땡 지점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어음에 대한 지점이고요. 우리 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맞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12월 9일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일 분계 입력할게요. 자, 차변부터 하셔도 되고요. 대변부터 하셔도 되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합계 금액이 맞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또 코멘트 하나 달아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죠? 예, 이게 뭐 상계되는 아이들이 있고 상계가 또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본 항목 있죠? 자본 항목은 무조건 상계하시면 돼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계 원리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상계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알지. 내가 A라는 데에다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거래처가 있었어요. 자, 갑이라는 오늘따라 잘 안 쳐지죠? 왜? 자, 갑이라는 거래처에 내가 받을 게 100원이 있었고 줄 게 80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거 퉁치고 싶지? 퉁쳐서 그냥 받을 거 20원 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상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왜요? 나는 알아. 아니 나는 100원을 알고 80원을 아니까 20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는데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를 누락하지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 완전하게 공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상계 금지야. 그런데 자본은 상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결론치를 알 수가 없어. 자본은. 그럼 그 애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발초. 제가 이렇게 줄임말 써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인제. 자, 그러면 상계해야 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발초. 주발초와 주할인.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를 한다. 왜? 자본이니까. 그죠? 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상계하셔야 되고요.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다음에 처분 손실 상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상계하셔야 돼요. 물론 얘는요. 평가도 상계를 하셔야 된다. 끝.
그래서 원칙은 여러분 이 문제 입력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처분 이익만 잡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조회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총계정원장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혹시 보셔야 돼요. 물론 없어서 제가 언급 안 하고 간 것도 있지만 다 해놓고 이제 어떤 거는 상계를 쳐줘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분 이익으로 둔 건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네가 처분 이익이 있었어. 아니 처분 손실이 있었어. 조회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100만 원 먼저 죽이고 여기를 100으로 바꾸셔야 돼요. 별표. 아니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 출제자에 따라서 달라요. 친절하신 분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없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주시지만 원래 여러분 실무는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있다면. 그래서 원래는 조회를 하고 하셔야 되고요. 자, 얘만 좀 별표를 칠할게요. 반대 계정이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입금인데 같은 거래처야. 그럼 상계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외울 때 뭘 외워? 자본 항목은 무조건 상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발초가 발생했어?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 걔 먼저 죽이고 주발초. 감자차익이 발생했어? 감자차손 죽이고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죽이고 처분 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손실 이거 좀 거꾸로 썼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별표. 특히 전산세무 2급이나 운용사는 이 자본 항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 얘는 외우기라도 하셔서라도 해야 돼. 헷갈리면. 오케이? 오케바리 예소티토. 오케바리 예소티토. 정리. 자, 이제 다음 거 가자. 가자.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정리 못하신 분들은 잠깐 멈춤. 자, 일반 전표 저는 입력 잘했어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예금이랑 적금 요거 입력한 거 있었죠? 요게 답이었었죠?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 조심하세요. 날짜가 잘못되면 빵점이더라. 보동예금.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는 분계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일반 전표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범위하게 나오잖아. 막 주식 나오고 막 사채 좀 있으면 사채도 나와. 그러니까 분계를 좀 꼼꼼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회하고 풀어야 돼. 누구는? 운용사는. 아이고.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번. 4번의 정답은 이거였었어요. 그치? 결론은. 취득. 4번의 정답은 요거였었다. 빨리 입력하고 이제 끊었다가 결산하도록 할게요. 12월 24일이네요. 얘는 그래서 외우자 그랬죠. 그냥 178번으로. 그죠, 여러분? 속 편하다 그랬었어. 이름이 너무 달라. 아이고. 1407호 맞나요, 이거 여러분? 그죠? 대변, 보통예금. 헷갈리죠.
자, 이제 5번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5번. 임대가 개시되지 않아서 선수금 처리한다라는 거. 와, 이런 문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어서 너무 만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적어 놓으시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산업, 선수, 엘마트. 자, 만약에 이게 올해 단기분에 인식이 됐었다, 개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 임대보증금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3회차까지 풀면 어느 정도 훅 잡히실 겁니다. 저는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